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자, 4월 5일, 자, 금요일, 장 마감하면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주말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뭐 사실 상당히 좀 피곤한 한 주를 좀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뭐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시기도 많이 했을 거고, 그래서 오늘은 좀 종합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진단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 얘기. 그죠? 결국에는 뭐 사실 이건 금리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세 번째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주에도 좀 주목할 종목군까지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뭐 차분히 들으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 드리면, 사실 제가 이번 주말에 좀 출장이 있어서 이번 주 국고처 방송을 출연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번 주 월요일에 이미 이제 공지가 된 건데, 사실 화요일부터 장 빠지기 시작해갖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말 영상은 조금 자세하게 좀 점검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지금 이제 그 금리가 사실 좀 핵심 포인트다. 그렇죠? 금리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나 시점이 더 뒤로 지연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당장 어떤 발언이 전날 미증시에 크게 영향을 줬냐면요, 굉장히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제 계속 이어졌습니다. 뭐 전 연준 위원들도 있었고, 또 일부 매파적인, 또 뭐 대표적으로 간밤에는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굉장히 좀 강력한 발언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그 연준 위원이죠. 여기 연준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연준 위원회. 그러니까 연준의 목소리, 그러니까 파월과 연준의 어떤 금리 전망과 금리의 목소리, 파월의 목소리가 좀 다르게 내는, 이거를 이제 금리 스파이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이쪽에서는. 매파들의 영향력, 뭐 시장을 간밤에 목요일 미증시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고용 보고서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장 먼저 간단하게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보면, 사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좀 유가가 조금 부담스럽죠. 제가 80달러 넘어서 가면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보시게 되면 요거는 목요일장 나스닥인데요. 1.17% 상승 출발한 나스닥이 결국에는 종가는 마이너스 1.4%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 11월 이후에 이런 식으로 큰 음봉을 맞은 적이 없습니다. S&P 500, 뭐 다우도 마찬가지지만 S&P 500도 11월 이후에 이런 음봉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음봉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아픈 음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하나 좀 본다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에는 뭐 금리 인하가 다소 좀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간밤에는 이 닐 카시카리, 이분은 원래 비둘기파였는데 매파로 돌아간 이후에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올해 금리 인하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1, 2월 인플레이션 좀 약간 우려스럽다. 그리고 굴수비도 2달간 지표길 중단시키지 않았다. 뭐 이런. 그래서 너무 미국 경제가 지금 견조하게 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둔화가 다소 더디게 움직이는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발언이 미국 시장을 간밤에 급락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닐 카시카리는 투표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올해 투표권이 없습니다, 이 양반. 아무튼 이 닐 카시카리의 망언이 시장을 급락시켰다.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오늘 밤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에 발표된 뭐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 좀 올라갔고요. 뭐 ADP 민간 고용 이런 거 다 예상치 정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뭐 고용지표 발표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유가, 제가 국제 유가가 국고처에서 80달러, 여기 80달러 선인데 80달러 선이면 이게 결국에는 물가에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 아시겠지만 뭐 시리아의 그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이후에 사실 그쪽에서도 좀 이제 잡음이 계속 일어난 상황이어서 유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유가가 좀 올라가고 시장은 좀 빠지고, 하지만 유가가 상단을 만들고 시장은 좀 반대로 좀 올린 것이고, 간밤에 증시는 빠졌는데 신기하게도 미국채 10년물 좀 빠졌습니다. 4.31로. 이거 뭐냐면 이것은 좀 약간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움직였던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미국 시장은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오늘 밤 발표될 고용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죠? 이렇게 보이겠고요. 다소 금리 인하 시기가 좀 지연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페드와치로는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시장 대응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시장 대응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웬만한 것들을 잘 안 했습니다. 물론 주초에 화요일이었나요? 화요일날 수익 물량을 거의 대부분 절반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뭐 많이 올랐던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많이 올랐던 거 잔여 물량을 차익하고 다시 저점을 탐색 중이고, 또 어느 정도 물량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 동안은 지금 가만히 가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다음 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4월 시장은 전략 후강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증시, 왜냐면 지금 유가도 오르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이런 잡음도 있기 때문에 4월 초에 있을 이 시장은 다소 진통이 좀 있을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대로 좀 엮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엔비디아가 아니죠. 엔비디아에서 뭐 오를 거 막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뭐 ASML, TSMC부터 해서 뭐 브로드컴이나 ARM이나 뭐 다 올랐는데, 맨 말단에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마 지난 1월 중순이었나요? 이제 그때가 80달러였는지 100달러 이상 올라갈 거라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따라가고 있죠, 그죠? HBM에서 시작해서 CXL, 그 다음에 최근에 전력, 그죠?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업황으로 따져보면은 D램 쪽이 이미 바닥을 쳤다. 그 다음 낸드 쪽도 살아나고 있고, 그래서 관련한 종목군들이 흐름이 좋습니다. 물론 얘네들의 연속성만큼 다른 종목군들이 연속된다라기보다는 약간 반도체주들은 그냥 매매 쪽으로 많이 움직여주고 있다. 자, 요거 좀 점검 드리고 제약바이오 얘기 드리면서 같이 다음 주에도 좀 볼 종목이나 쭉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쭉 한번 차분히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볼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제가 여기 있네요. 제가 물론 뭐 계속해서 바닥을 말씀을 드렸고, 뭐 60달러 때도 70달러 때도, 그리고 가장 근래에는 2월달 우리 유튜브나 국고초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80달러 중반 여기서 사가지고 100달러 넘어갈 거라. 100달러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85달러 시작을 해서 어디 와 있냐, 130달러에 왔습니다. 왜 오를까요? HBM 생산, 뭐 이런 기대감들, 그 다음에 D램 쪽 바닥 쳤다, 그죠? 왜냐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22년 10월에 가장 먼저 감산을 발표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좀 따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국내 반도체 쪽은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 코스피인데요. 사실 이만큼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조금 좀 빠지기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좋죠. 솔직히 한 2650까지 좀 오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는 어느덧 뭐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또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 이건 같이 가는 거라고 그랬죠. 네, 같이 가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도 뭐 지금은 계속 보유, SK 하이닉스도 보유, 그죠? 네. 뭐 이런 쪽 차분히 가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뭐 유리기판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좀 이슈가 되고 뭐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좀 잠깐 이쪽에서 좀 몇 가지 좀 정리하면, 그리고 요새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이제 대만에서 강진이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는 TSMC가 강진 피해가 심각하다. ASML 한국에서 엔지니어, 그다음에 EUV 노광 공정에 있는 EUV 부품을 급파, 뭐 이런 소식이 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몇 가지 좀 이쪽에서 좀 바라볼 거는, 장비단에서는, 전공정 장비단에서는 뭐 유진테크가 사실 유진테크 여러분들 작년 영상 많이 보면 작년 1월달, 2월달, 5월달, 4월달, 그다음에 작년 8월 유진테크 사인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이 시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고,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유진테크가 전공정 쪽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자, 우리가 2023년 3월에 했었네요, 바닥을. 이때 얼마야? 11,000원. 지금 38,000원. 근데 다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그 다음에 EUV 쪽에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HPSP나 이런 쪽은 뭐 사실 좀 많이 올라서 이오테크닉스나 이런 거는 뭐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예. 뭐 HPSP 같은 경우에는 뭐 45,000, 46,000원이 지선이 될 거냐, 이거 다음 주에 보시면 되겠고, EUV 쪽에서는 동진세미캠, 네, 여기 이제 몇 가지 있어요. 동진세미캠, 그 다음에 SNS텍, FST, 예, 이런 종목이, 자,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동진세미캠, 이거 동진세미캠입니다. 그 다음에 SNS텍, 그 다음에 FST. 자, 이런 거, 자,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소재 쪽에서 뭐 동진세미캠, 뭐 솔브레인, DNF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소재탄에서는 이제 솔브레인, 네, 이건 솔브레인 홀딩스. 자, 솔브레인은 소재, 그 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도 있죠. 솔브레인이고요. 요가 한두 개만 더 얘기해드리고, 제약바이오 얘기 궁금하실 테니까 그거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내가 내일 국고처 방송을 진행 못하기 때문에 좀 이것저것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솔브레인은 낸드 쪽에서, 지금 소재 쪽에서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DNF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건 솔브레인입니다. 그 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는 지금 엔캠이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엔캠이 다음 주 이 고점을 아마 좀 한 번 더 넘어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솔브레인 홀딩스는 전액에서 같이 움직이는 단위입니다. 급등했다가 직전 라인 단을 한번 같이 트라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자, 인터플렉스는 지난 그 FPCB 쪽에서 뭐 사실 이 인터플렉스는 뭐 갤럭시 쪽에서도 수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XR 기기, 네, PCB, 이게 그 초기에는 매출 규모가 적지만 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죠? 예. 그리고 2분기부터는 갤럭시 Z 폴더 6, 갤럭시 Z 폴더 6, 그죠? 연성 PCB, 그죠? 이쪽으로 이제 공급하면서 관련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그 상반기, 1분기, 2분기, 특히 1분기에는 또 갤럭시 24 판매 호조로 큰 폭의 영업이익 급증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건 잘 보시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바닥을 한번 만들어, 그때가 아마 만원, 11,000원이었고요. 한 2만원대까지 올랐었다가 지금 14,000원대, 15,000원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요 정도면 또 한번 변곡점이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인터플렉스 좀 주목하시고, 저는 요 정도에서 좀 매수해도 된다라고 사인을 또 좀 드렸었어요.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약바이오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는 한번 큰 시세를 줬습니다. 이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지만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알테오젠 최근에 다 매도 차익을 했고 HLB도 다 차익을 했습니다. 3,000당도 고가의 절반은 차익했고 다시 또 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들과 더불어서 그 외의 종목들 같이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금리와의 싸움이에요.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다로 지연된다. 그렇게 되면 솔직히 뭐 시장 전반으로도 좀 어렵지만 제약바이오 쪽에서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뭐 루머도 있었고요, 그죠?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건 시간 싸움이라고 봅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다소 뒤로 미뤄진다 하더라도 결국에 어느 시점에 가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싸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올라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 주가 떨어진 것이 저가 매력을 부각시켜 줄 것이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테오젠 한번 보죠. 왜냐하면 대장주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알테오젠이 지난번 블록데일 이슈로 해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 사실 저는 요때 그냥 요 구간에서 이제 전량 다 팔아버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뭘 보고 있냐면 15만원 아래에서 알테오젠이 반등이 저점을 이 어딘가에서 만들어질 가능성.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돌아서야 여타 제약바이오주들 분위기를 끌고 올라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무너지고 SK하이닉스 무너지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무너지고 하면 반도체 쪽 지금 전반적으로 물량 나오면서 아마 깨질 수도 있어요. 그 대장주가 살아있는 거죠. 최근에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움직였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저점을 어디서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또 하나 HLB. 자, HLB도 차익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차익했을 때는 제가 지난 언제였지? 20 며칠 날이었는데 27일, 그렇죠. 여기 3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40 몇 분인가 사인을 드렸어요. 일단 절반 팝니다. 3만원대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사가지고 첫 번째 매도는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21선 깨지면서 차익 실현은 의견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이제 5월 16일이 가납 FDA 승인 여부는 5월 16일이에요.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빠지고, 물론 얘도 최근에 좀 약간의 루머가 있었는데 요즘에 뭐 정말 루머들이 많습니다. 뭐 사실 무근도 많고요. 근데 이제 다음 주 되면 8만원에 온단 말이죠. 그럼 8만원에 와서 이게 깨고 내려가면 이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지는데, 8만원 부근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돌린다. 그러면 전체 제약바이오주들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올라와서 차익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다. 빠졌다. 왜냐면 금리 인하 시가 다소 뒤로 지연된다고 해서. 그래서 얘들이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 빠지면서 가격 매릿이 생기는 그런 흐름에 와 있다. 이거를 잘 보셔야죠. HLB 제약 같은 것도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나눠서. 근데 예를 들어서 HLB가 8만원 가면 얘도 25,000원이나 25,000원 아래 오게 되면 여기서 그냥 부러질 거냐 이거예요. 이쯤에서. 그죠? 그 다음에 지금 3,000당 제약 같은 것도 이 종목은 좀 아쉽게도 최근에 루머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루머? 뭐 미국에서 특허 침해, 특허 소송, 그 다음에 뭐 대주주 지분을 팔았다.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천당 제약이 루머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특허 관련해서 아일리아 특허 침해.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굉장히 발빠르게 사측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SNS 등을 통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삼천당 제약의 아일리아 특허 침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이제 볼게 보통 이제 오리지널 제약사, 그러니까 오리지널이죠. 예, 오리지널사가 특허 만료되기 전에는 뭐 이런 흐름은 뭐 당연히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뭐 지난 IR에서도 밝혔다시피, 그죠? 그리고 이번에 뭐 사실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 9개국 특허 저기 뭡니까 독점 계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뭐 허가 과정의 오리지널사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 이건 당연히 거치는 절차라는 거예요. 그죠? 네, 당연히 거치는 거예요. 캐나다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신청한 모든 회사들이 그냥 예외 없이 거쳐가는 하나의 단계인데, 이걸 오바해서 찌라시를 뿌려대고 루머를 해갖고 주가를 막 흔들어대고, 최근에 여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특허 침해 관련해서 뭐 이후에 대주주 뭐 지분을 팔았느니 뭐, 하지만 다 루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미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삼천당 제약이 유럽, 그죠? 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SCD411 EMI, 그러니까 이게 유럽 의약품청이거든요. 허가 신청에 따른 추가 마일스톤을 수령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 PFS, 여기 프리필드 시린지라는 거는 뭐냐면, 그 삼천당 제약이 아일리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프리필드 시린지는 쉽게 말하면 그 약물을 일회용 주사액으로 정확한 용량의 그 일회용 이 주사제죠. 이걸로 했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뭐 회사 관계자는 허가 신청 후 예정대로 지금 뭐 진행 중이고, 또 마일스톤 추가로 수령했고, 남은 허가 심사도 뭐 착실하게 준비한다. 그래서 시장과 상당히 잘 소통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오늘 이런 그 루머가 좀 있기는 했지만, 그죠? 추가 마일스톤 수령 소식으로 오히려 주가는 반전이 있었다. 저는 최근에 이 주식을 뭐 요날 뭐 절반을 팔긴 했습니다. 뭐 수익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번 10만 원이 저점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약간은 좀 받아치고 있고, 다음 주로 좀 한번 가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참고로 그러면은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알테오젠이었고요. 그 다음에 HLB 쪽이 가장 또 많이 올랐고, 그 다음 매드팩터도 한 150% 정도 올랐었죠.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도 저점 대비 한 100% 올랐었고요. 매드팩터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 매드팩터도 지금 이 자리에서 대략 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당장 이 회사가 뭐 어찌되고 그럴 건 없어요. 그죠? 예. 다만 금리 인하 시기가 다소 뒤로 지연되는 이런 흐름에서 시장 빠지고 차익 물량 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나온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요 며칠 사이에서는 시장이 조금 더 좀 부담을 느끼는 금리 이슈로 좀 빠진 것이고, 대략 10,000원 정도 수준이 앞선 저점 구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쯤 정도 되면 또 반등의 어떤 흐름도 나올 수 있겠다. 뭐 레고킨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좀 밀렸다가 좀 돌아서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뭐 바닥 잡고 차근히 올라서 지금 뭐 주가가 더 빠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뭐 폐암 관련해서, 그죠? 뭐 유한양이니 오스코텍이니 이런 종목군들은 뭐 비교적 또 견조한 흐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끝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지금 이제 반도체하고 한쪽은 이제 제약바이오. 근데 다소 금리 인하시가 조금 지연되는 흐름에서 차익 물량이 좀 나왔다. 하지만 결국에는 금리와의 시간 싸움이다. 당장의 모멘텀이 없을 때는 어떠냐면 주가가 좀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떨어져 갖고 저가 매력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그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시장이 오히려 전략 후강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번 고용보고서 발표를 해서 불확실성을 좀 벗고 돌아서거나 만약에 시장이 추가 하락을 보인다면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저가 매수 찬스가 될 것이다. 저는 이번 주에는 크게 뭔가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 주에 시장이 변동이 좀 생긴다. 그죠? 그러면 저가에 천천히 저가 매수를 좀 계속해서 좀 담아갈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고 끝으로 내일 저 구고처 방송은 또 드라이빙 토크는 없습니다. 제가 출장이 좀 있어서요. 사실 이미 공지가 됐던 건데 제가 이제 방송에선 공지를 못 드렸는데 내일 또 저를 또 너무 또 애타게 찾지 마시고 저는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간에 또 뭐 좀 중요한